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9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임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도 구분하게 되면 수에 해당이 되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 양수인 임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에 해당이 되는 수라고 해서 음수가 되겠습니다. 서로 수라고 하는 것은 같겠지만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수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개수는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내지는 높다 낮다로 봤을 때 높은 것이 양이면 예를 들어서 낮은 것은 음이 될 것이고요. 넓다 좁다로 놓고 봤을 때 넓은 것이 양이면은 좁은 것은 음이 될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이 많은 양의 물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양의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밥그릇에 있는 물과 양동이 큰 양동이에 담겨져 있는 물은 당연히 큰 양동이에 있는 물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밥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은 약간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는 두 가지를 비교 분석했을 때 크고 많은 개념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작고 약간 협소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론적으로 좀 설명했을 때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큰 물로 볼 수가 있겠고 개수라고 하는 음수는 좀 작은 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큰 물은 뭐예요?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이 큰 물이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다. 바다 강호수라기보다는 좀 작은 개천이라든가 작은 옹달샘이라든가 이런 물에 해당이 돼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 서리 같은 것 내지는 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작은 개천 같은 거 있죠. 개천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옹달샘 같은 거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해수는 말 그대로 큰 바닷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다 내지는 강호수 같은 것이죠. 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물인데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작다 이렇게 보고 끝내면 좀 의미가 없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잖아요. 제가 금방 또 아까 유튜브 같은 거 제가 좀 자주 보는데 뭐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환경적인 것도 많이 보고 자연재해 같은 거 막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거나 아니면 뭐 해일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명리 공부할 때 그냥 글자로만 이렇게 화면으로만 공부하기보다는 유튜브 같은 동영상들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지는 창사 특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북극의 눈물이라든가 뭐 남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유익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또 명리학적으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이고 대수잖아요. 근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같기 때문에 파도가 치거나 해일이 일거나 쓰나미가 일게 되면 엄청난 힘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물의 힘이라고 하는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임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겠죠. 요거를 어떻게 잘 중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임수는 핵심이 될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면서 작은 물이에요. 작은 물은 뭐 용도가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작은 물은 사람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음용수와도 같은 것이 바로 개수이거든요. 그러면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이 있다.
라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실 수도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하다, 청징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핵심이다. 티끌 없이 냄새도 나지 않고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물이 바로 개수인 것이어서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네, 그죠?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물이 더러우면 안 되죠. 저기 이디오피아라든가 이런 그런 곳 같은 데는 이게 뭐 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뭐 지하수를 퍼먹는다거나 아니면 오염된 물을 좀 많이 먹어서 오히려 또 풍토병 같은 거 많이 걸리게 되죠. 제가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물을 항상 끓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물이 뭐 물론 제가 뭐 제주 삼다수라는 물도 있긴 하지만은 그 물을 그냥 먹으면 좀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그때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래서 항상 그 물을 끓여 먹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동치고 뭐 이렇게 휘몰아치는 쓰나미가 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댐을 건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방파제를 건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뚝을 축조를 한다든가 해서 물이 그 치수 사업, 물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물이 막 범람하고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이루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 옛날 고대 문명 같은 데서도 비가 안 와도 문제인 거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홍수가 나도 또 문제죠. 비가 안 온 것보다는 그래도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게 좀 낫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범람을 하게 되면 그 범람하는 물 속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또 땅에 이제 전파가 되다 보니까 뭐 땅이 더 기름져진다. 지금 현재 거름이라든가 퇴비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져 있지만 옛날엔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으니까 물이 범람할 때 한 번씩 그냥 논밭에 뭐 거름 준다 이런 개념이었지만 그래도 뚝이 터지고 홍수가 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적당하게 댐이라든가 방파제라든가 둑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충분한 성질을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죠.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 해요.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평관이기 때문에 정관이 아니죠.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지만 임수가 왕했을 때, 임수가 제가 강조합니다. 왕했을 때는 반드시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요. 병화로서 무토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능히 임수를 제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음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청징한 우로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절대 무토라든가 기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난하게 되어 있으면, 무토가 있으면 물을 갖다 옹달샘을 메꿔버리는 것이 되고요. 기토가 있으면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임수는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기토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개수가 무토, 기토가 많아서 개수가 탁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수를 무토, 기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수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개수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수라고 해서 똑같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음량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오행만 갖고 살았겠죠. 하지만 그것도 같은 나무라도 같은 화라도 차이가 있고 정도의 어떤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음량과 오행으로 이렇게 다 구분해서 보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개수는 또 내일 또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임수가 태어난 원령은 바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월. 이제 자월이 오늘 마지막이죠. 내일이 이제 소환이 되면서 이제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제 경자년 무자월은 오늘이 마지막. 물론 이제 내일 소환 절입 시간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이제 그때 봐야 알겠지만 그 소환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무자월과 기축 월로 이렇게 양분이 되는데 일단 뭐 순수한 자월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한다라고 하면 해자축 북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북방, 해자축 북방은 계절로는 겨울이 되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라고 놓고 보면 됩니다. 물론 수가 왕한 계절은 해자월이 수가 왕한 것이고요. 축월은
토왕절이에요. 토왕절.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겠지만, 축월은 해자축 북방에 있으면서도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해자축 북방에서 임묘진 동방.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축월인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토가 왕하지만 축월에도 자수, 해수 같은 것이 있으면 방합을 형성하게 되죠. 방합. 그러면 축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왕해질 수 있다. 이런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에는 뭐 금국이 형성되는지 아니면 수가 많아지는지 이거는 그때그때 달리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진술충미월 사주봉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토만 왕하면 되는데 뭐 다시 토가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때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자월이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엄동설한이 되죠. 굉장히 춥고 물도 얼고 땅도 얼고 천하가 영하 2, 30도 밑으로 뚝뚝 떨어지게 되면 만물이 얼게 되죠. 또 임수라고 하는 일간 자체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한 것이지만 햇볕이 없으면 만물이 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가장 왕한 때에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격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격이 되냐면 양인 격이 된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양의 칼날이라고 해서 양양자에다가 칼날인자를 쓰죠. 양의 칼날, 양의 뿔과 같은 것인데 왕한 것이 좀 극도로 지나쳐서 중화가 되지 않은 것을 바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화를 스스로 이렇게 강해서 부러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양인은 뭐예요? 스스로 왕에서 부러지는 정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건 칠살도 마찬가지죠. 칠살도 너무 강한 그러한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칠살이 만약 사주에 있다라고 하면 칠살도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인도 극강한 것이기 때문에 사주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중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양인격으로서 임수가 왕하죠. 임수가 왕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한 성질을 나타낸다. 거의 엄청난 양의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유튜브 같은 데서 뚝 터지는 거라든가 아니면 쓰나미가 몰아치는 거 한번 보시면 화면으로 봐도 와 너무 대단히 공포스럽다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왕하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 무토로서 제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로서 제방을 하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보면 칠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칠살. 근데 칠살도 사주에 있으면 중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양인도 사주에 있으면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나서 무토를 보게 되면 이 무토하고 양인인 자중개수하고 서로 무게가 서로 합을 하려고 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여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고 양인인 개수가 서로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자, 자수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 봉기가 개수잖아. 이게 자중에 있는 개수가 임수한테 양인이 되는 것인데 무토가 개수를 보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인 것이고요. 무토 입장에서 개수를 보면 뭐예요? 처에 해당이 되죠. 재성이니까. 그럼 서로 중화를 이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경우 이렇게 무게가 서로 중화가 된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양인 가살이다라고 해요. 양인 가살, 양인 뭐 합살은 아니고 양인 가살로 이렇게 봐서 요거는 양인과 칠살이 서로 중화를 이룬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양인의 어마무시한 힘과 그다음에 칠살의 힘을 동시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주가 국세가 좋다라고 하면 검찰, 경찰, 군인도 일반 군인보다는 좀 그래도 영광급 이상, 장성급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 자월은 임수가 양인이지만 무토가 자월은 매우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임수가 왕할 때 무토로 제방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병화가 같이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를 제어하는 토는 약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수가 왕에서 한습해지는 것을 따뜻하게 조우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한 무토가 임수를 능히 이렇게
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격이 되어 중화를 잘 이루냐,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 이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자월의 임수는 아주 좋게 중화를 이룬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왕한 일간을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요. 무토가 약하니까 병화로서 도우면서, 그 다음에 자월의 추운 것을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한다. 그러니까 왕세와 조우를 모두 중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조화, 완약, 난강망 이것은 조후에 치중되어 있는 명리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난강망, 궁통보감도 조후와 왕세를 모두 다 살피는 그러한 이론이죠. 단 뭐 이 궁통보감이 신살 같은 경우는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신사를 크게 주목하지 않고요. 이렇게 조우, 왕세,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의 이치 이 정도를 크게 살펴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간과하시거나 좀 시간 나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런 것들, 공망, 뭐 12신살, 기타 신살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신살에 빠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양수인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수가 월지에서 자수, 겁재죠. 이걸 갖다가 그래서 겁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겁재격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양인격이 된다. 양인격을 이렇게 한자 칼날 양양자에 칼날 인자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양자에다가 칼날 인자를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이 양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인은 있어요.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지만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인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가 원령을 듣게 했죠. 수가 자월에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은 제왕지에 태어난 가장 왕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너무 극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만약에 무토가 없으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내비둡니까? 그렇지 않어요. 만약에 진짜 무토가 없고 그냥 제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식상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는 관살이 없을 때는 식상을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관살이 있다라고 하면 식상을 쓰는 것보다는 관살을 쓰는 것이 더 우승하다,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와 병화를 아울러 쓰는 것이 아까 정법 굉장히 좋은 국세, 좋은 중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있습니다. 일지를 봐도 또 오늘이 임자일주죠. 자, 자수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인이 벌써 몇 개예요? 이거 월지만 양인이 아니라 일지에 있는 것, 연지에 있는 자수도 모두 양인이 되죠. 이거 양인이 중첩된다라고 해요. 양인 도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인 도과는 뭐예요? 양인이 하나만 있으면 그나마 한번 버텨볼 만한데 양인이 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양인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양인이 도가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생시가 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신시가 아니죠. 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양인이 3개가 있어서 극왕한데 신자수 하게 되면 양인이 더 왕해지겠죠. 이런 경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간이 너무 어떤 상태? 극왕한 상태가 돼요. 극왕한 상태. 거의 세상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중화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튼튼한 무토가 있어서 제방을 하든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식상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인데 연간에 뭐가 있습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가 너무 왕해서 거시기 한데 지금 경금이 있어 물론 지금 뿌리가 없지만 경금이 있어서 또 수를 생각해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극광해서 이렇게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옆에서 계속 부채질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 경금은 인성이지만 결코 좋은 것 같진 않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도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무토가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토극수하지만, 토가 수를 토국수 하나, 그죠? 토가 수를 극하나 오히려 수다 토붕이 된 그런 국세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제방하거나 수를 이렇게 막죠. 제어하는 것이 토인데, 이거는 수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금까지 있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 없는 무토가 이 수를 다 감당하지 못하죠. 오히려 비 많이 오거나 물이 너무 많으면 댐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게 댐이라고 하면 이 댐은 무너진 댐인 것 같죠. 반드시 생시에서라도 뿌리를 얻어야 되고요. 또 생시에서 화도 있어야지만 또 조업도 할 수 있겠죠. 이 사주는 벌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우 평고하게 치우쳐져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생시에서 어떤 생시가 와야 될지 저도 참 생시를 봐야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너무 편중되어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자시가 된다거나 내지는 신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자시나 신해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윤합격이 된다. 무토가 있는데 경금에서 설계되다 보니까 무토가 거의 극약하죠. 근데 이건 윤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격이 파는 파격인데, 어차피 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토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파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만약에 경술시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종격은 되지 않습니다. 경술은 이거는 뭐냐면 시지에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시지에 있는 술에 뿌리를 둡니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왕수를 갖다가 토로서 제방해야 되는데 화도 없죠. 사주원국에 술중 정화는 매우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해야 되는데 역적 경금이 두 개가 있어서 토의 기운을 뺏어가니까 이것도 일간은 너무 왕한데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고요. 무신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신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토가 두 개 있다 손치더라도 이 무토 두 개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 더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인이 세 개가 있는데 신금마저 있게 되면 신자수국해서 양인이 더 극강해지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 정도 무토는 다 무시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좋지 않고 이웃이도 좋지 않습니다. 자, 병오시가 되면 좋을까요? 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자수하고 오하고 상충되죠. 충이 되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뿌리가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있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차라리 그냥 을사시 정도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병오시는 좌우상충이지만 이 자수가 3개 있다 하더라도 사화를 충거해서 없애버리지 못하죠. 자, 사화가 있으면 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사이에 뿌리를 두죠. 그 다음에 사중병화가 또 미흡하나마 조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생시를 따진다라고 하면 을사시가 가장 그냥 안정적인 생시가 된다라고 보겠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무토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무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설기순세하고 인중병화로서 조후하면 그냥 식신생재 라는 그냥 간단한 사주 국세가 될 것인데, 무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무토를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인중병화가 살아나서 무토를 생존해 줘야 되는데 이 무토가 너무 약해요. 자, 이 무토가 적군을 맞이해서 싸워라 했더니 한 두 놈 되는 것이 한 200명 되는 적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런 국세는 결코 좋지 않은 국세. 갑진시면 좋을까요? 갑진시도 이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신자진수국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금은 없지만 자진수국해서 수가 너무 왕하죠. 무토도 뿌리가 없겠고요. 간목도 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간목이 있으면 무토를 또 제하려고 하고, 무토 입장에서는 극도 받고요. 설기도 당하니까 이거는 관살, 칠살이라 하더라도 완전 무기력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안정적인 것을 따진다라고 하면 병오시는 좌우충돼서 안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을사시 정도 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관살을 좀 쓰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경술시 정도인데, 모두 어떻게 보면 사주 전반적으로 좀 많이 편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생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인 세계면 애들이라 하더라도 보통 성격이 아닐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